네, 최근 대법원이 지난 2019년 4월에 있었던 고성 산불과 관련해 한국전력의 전현직 직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피해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데요.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다는 것들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성명을 통해서 이번 판결을 비판한 정의당 강원도당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 이효성 사무처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2019년 4월에 있었던 고성 산불, 4년 전 일이지만 당시 산불 규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먼저 이 고성 산불의 발생부터 진화까지 상황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예, 2019년 4월 4일 저녁 7시 17분이죠. 강원도 고성군 토성묘 원암리 인근 주유소 앞 도로변 전신주로부터 불이 났습니다. 당시에 해가 지고 이제 강풍이 부는 건조한 날씨였기 때문에 진화 작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타고 속초 시내까지 이어졌고요. 11시간 후에 주불이 진화되었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상당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직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신 이재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총 1260헥타르의 산림이 불탔고요. 또 899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민 809명이 건물을 잃었고요. 2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1260헥타르가 사실 쉽게 와닿는 크기가 아닌데요. 1700개 정도의 축구장이 불타서 사라진 것과 비슷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축구장 1700개 규모의 산림을 초토화시킨 것도 모자라 주민 809명의 주택을 태웠다니 주민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됩니다.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산불의 원인은 그때 당시 원인이 있었죠? 예, 그때 최초로 지목된 게 네. 원암리의 한 주유소 맞은편의 전신주였습니다. 이곳의 고압선 개폐기에서 불꽃이 일었고요. 또 강풍에 불꽃이 날아가면서 산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국과수 감정 결과 이 전신주의 특고압 전선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한 아크 불피 때문이라고 밝혀졌는데요. 아크는 전기 방전으로 인해 불꽃이나 스파크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또 국과수에서는 고성 산불 화재의 원인은 이 토성면 소재 전신주와 인접한 발화 지점에 설치된 특고압 가공 전선이 바람에 의한 진동 등으로 분리되면서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점에 주목해서 당시 검찰이 한 전 직원을 기소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업무상 실화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네. 검찰 기소 내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볼까요? 네, 검찰은 전신주 설치상의 하자를 인지한 후에 경과지 변경 공사를 미실시했다. 그리고 유관 검사로만 전신주 장치를 점검했고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유로 한 전 직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전 직원들이 데드앤 클램프라고 하는데요. 배전선로에 전선을 붙들어 놓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장치 하자를 방치해 놨기 때문에 끊어진 전선에서 발생한 불티가 산불로 이어진 혐의가 있다면서 이제 피고인들을 기소한 것입니다. 산불 현장 감식 결과 전선이 90도로 꺾여 있었는데 이게 동해안에 매년 부는 양간 지풍을 고려할 때 이 전선 관리 업무가 필요한 이들의 과실이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고요. 공소장에서 이제 검찰이 집계된 피해액만 총 809명이며 890억 원의 재산 피해와 산림 1260헥타가 잿더미가 됐다고 하면서 국과수 감정과 감사원 감사 결과 사고 원인으로 마모 피로로 인한 전선의 단선으로 결론을 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각자의 지위에서 요구되는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이번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는 원심에 이어서 지난 18일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도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고요. 이런 판단을 내린 까닭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심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과지 변경 공사 지연 그리고 산불의 인과관계 요 둘 사이를 인정할 수가 없고 네. 또 유관 검사는 이제 규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관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이래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요. 2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 발생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한전이 아닌 개인 직원의 이제 직원 개개인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조심해야 된다라며 1심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사가 이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의 이제 전신주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이르러서 보수나 교체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도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이 1,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스프링 와셔 미설치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하지만 검찰의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이나 산불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네.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네. 사실 피해 주민들은 이 결과만 그동안 기다렸을 텐데 이 판결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지금 어떤 분위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초기에 피해 지역이 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여러 지원책들이 이제 마련되는 듯 했는데 이 또 배상금 문제를 놓고 또 한전하고 정부가 이제 중간부터 법적 공방을 벌이게 되면서 배상이 계속 늦어지고요. 그래서 이재민들이 감당해야 될 고통이 점점 커지고만 있습니다. 그 고성 속초 산불 이재민 공동협의체 한은용 주택위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사상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 그 금리는 높고 보상은 안 되고 이런 상태에 이재민들이 놓여 있는데 산불 이재민들을 다 구렁텅이에 집어넣는 판결이다. 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새 4년이나 흘렀지만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는 등 일상회복을 하지 못한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스스로 세상을 등진 분도 계시다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예, 맞습니다. 이 피해를 입은 이재민 중에 약 30분 정도가 또 아직까지 컨테이너에 살고 계시고요. 또 집을 지었던 다른 분들도 금리가 이제 너무 높잖아요. 그래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또 스스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 계시고요. 이 한전이 1,039억의 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지만 628억 원 지급 이후에 이 정부하고 구상권 소송을 시작해가지고 이게 지급이 안 되니까 현재 이재민들의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한전을 대상으로 제기한 이 피해 배상 소송에서도 한전이 또 불복하고 항소하고 그래서요. 계속 이게 지금 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628억 원 지원금마저도 회수해 가는 거 아닌가요? 이런 판결이 나오면? 네. 좀 어려운 상황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있는데 책임지는 이는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의당 강원도당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한전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셨는지요? 예, 그 고성과 속초 주민들이 엄청난 화마로 인해서 이제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또 한전, 또 강원특별자치도 어느 곳에서도 좀 충분하게 책임지는 모습이 없어 너무 아쉽고요. 솔직히 법적인 정치적인 책임도 있지만은 도의적인 책임마저 회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랑 한전은 재난지원금 구상권을 놓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넘게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고요. 그 사이 한전과 피해 주민은 또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을 또 진행 중에 있어요. 주민 입장에서는 이게 한전이 주든 정부가 주든 사실 큰 의미가 없거든요. 한전이든 정부든 보상금을 빨리 신속하게 지급을 받는 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 보상금도 사실 피해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금액인데요. 좀 법적인 건 좀 그만 따지고 아니면 따질 거면 좀 나중에 따지고 피해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충분한 보상금을 빨리 지급하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되고요. 또 김진태 도지사님도 이게 뒷짐만 지고 있지 말고 이 한전하고 정부 간의 엉킬 신사례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되고 또 강원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계속 마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인재예요. 고성 산불은. 이건 한전은 정말 업무 매뉴얼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 회사와 주요 의무를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임직원 모두한테 이게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한전이 정말 면피성 대응을 멈추고요. 회사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이번 판결로 이제 확정이 된 건가요?
항소할 수도 없는 건가요? 이제? 그렇죠. 이건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생활하시는 이분들을 좀 안전한 주택으로 뭐 공동주택이라도 지어서 이 겨울 나는데 좀 문제 없을 만큼 대책이라도 좀 정부에서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참 걱정이네요. 네, 모쪼록 피해 주민들이 이번 판결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는 일이 좀 없었으면 싶을 텐데 더 이상 정말 더 망연자실할 소식이 또 있겠나 싶을 만큼 정말 어떤 위로가 필요할지 위로의 말씀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번 판결에 누구보다 주목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바로 지난 4월에 있었던 강릉 산불 피해 주민들 아닐까 싶은데요. 강릉 산불과 관련한 손배 청구 소송 항소심 재판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까지 좀 짚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강릉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 379헥타를 태우고요. 한 분이 사망하셨죠. 또 인적 피해가 27명, 재산 피해가 잠정적으로 거의 400억 원에 가깝고요. 이재민 217가구 489명의 피해가 발생됐습니다. 기존에 강릉에서 발생했던 다른 산불들과 달리 이게 또 민가 지역에서 난 산불이라서 인명과 물적인 피해가 특히 심했어요. 이에 대해서 한전은 전신주 하자로 인해서 강풍의 전선이 끊어져서 산불이 발생한 점이 인정된 이 고성 산불하고 다르다. 전신주랑 10m가량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무가 부러지면서 전선을 건드렸다. 그래서 이제 책임이 없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강릉 주민들이 이 거대기업 한전과 힘겨운 재판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전은 강원도 산림을 고압 송전선과 전신주로 칭칭 휘감고 있습니다. 불씨가 어디에서 어떻게 나왔던 간에 일단 불이 한번 일어나면 급속도로 확산하는데 매우 중대한 환경적 요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전신주들이 옮기는 전기는요, 이 강원도민들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는 전기죠.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는 위험천만한 환경을 한전이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산불의 직간접적인 책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발화의 원인만 가지고 강릉 산불은 한전과 아무 관련 없다는 듯이 면피하려는 이런 한전의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한전이 강원도에서 계속 전기 장사를 할 생각이라면 한전으로 인해 피해당한 주민들 앞에 더욱 겸손한 모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고요. 또 법적인 조치 역시 산불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접근과 더불어서 한전의 책임성이 온전히 드러나는 합리적인 판결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주문을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산불은 더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는 이 사건이 발생한 뒤에야 부랴부랴 지원 방안을 내놓는 사후 약방문식 대응에 머물지 말고 이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미리 세워야 됩니다. 저희 정의당 강원특별자치도당은 산불 피해 방지에 대한 정부와 강원도 차원의 종합적인 노력을 촉구함과 더불어서 또 화마로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상황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선으로 인해서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해마다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또 한전에서는 강원도에도 송전탑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전에서는 강원도민들에게 최소한 책임 있는 피해 보상만큼은 어느 정도 또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강원도당 이효성 사무처장이었습니다.